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안 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강요라는 말도 그 사람들에는 어떤 그런 나이스한 말로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꺼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발언권을 늘 줘요. 맞아. 발언권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거는 내가 발언하는 거고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꺼내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내 주장과 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제 시청하신 분들이 자기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 몇 명 있을까요? 지금 한 200명이 시청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200명 중에 몇 명이 과연 자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쵸. 영상 하나라도 올렸을까요? 대부분 저를 구독했거나 그러신 분들 내가 들어가 보면요. 자기의 어떤 그 없죠. 영상이 없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일하려고 퀸즈에 문의해서 퀸즈에 가입해서 유로 멤버들 또한 자기의 영상을 찍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이러신 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강요하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평소에 우리가 줌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꺼내게 만들어요. 꺼내는 연습을 평소에 잘하잖아요. 일단 이거 있어요. 소통을 잘하려면 내 의사 표현을 잘해야 돼요. 의사 표현 중에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걸 너무 또 표현하다 보면 어때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접점이라는 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경청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꺼내지 않으면 듣기만 하는 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꺼낼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소통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고객들한테도 뭔가 컴플레인이 생기면 고객들은 나보다 몰라요. 내가 만약 네일샵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아니면 내가 학원장이에요. 아니면 내가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으로서 내가 이 보험 상품을 팔아요. 아니 정수기를 팔아요. 아니면 내가 뭐 영양제를 팔든 뭘 팔잖아요. 근데 이 파는 사람이 더 이 제품과 이런 어떤 서비스와 이 기능에 더 잘 알까요? 그쵸. 생 모르는 고객이 더 잘 알까요? 판매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nasty라고 그게 뭐라고 표현하지? 좀 아닌 고객도 있어요. 이런 고객들은 쪼잔하게 뭔가 그 가격적인 측면 따라 진상 고객?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진상 고객들과 소통할 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사실은. 어렵죠. 예, 자영업자도 진상 고객 왔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보면요 진상 고객도 뭘 원하는 게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진상 고객 뭘 원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가 뭘 모르고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컨설팅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 고객이 얘기하는 내용과 말하는 것과 잉잉하는 그런 이런 어떤 컴플레인들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걸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만약에 모르는 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주면 그 사람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받아줬기 때문에 기준에서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내 고객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그 약점을 알고 또 나랑 똑같이 괴롭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고객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만약에 고객에 대한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혹은 고객의 어떤 자신도 사실 모르고 이거를 컴플레인트 거는 거잖아요. 하는 경우도 근데 많죠. 그거를 내가 표현을 할 줄 모르고 그걸 그냥 단순히 쉽게 패스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 준다고 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고객들하고 소통할 때 그러니까 제 레벨에서 얘기하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고객들한테 특히 컴플레인하는 고객들은 그냥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걸 들어보면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네. 그걸 얻고 싶고 그걸 도움받고 싶냐 물어봐요. 도움 받고 싶대.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 누구냐? 저 아니에요? 왜냐면 저한테 어때요? 컨설팅 받고 저 도움 받고 맞아요. 자 전화하거나 이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맞대요. 그럼 내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하는 게 어떠냐? 그 예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있어요. 문제가 대부분 자기 감정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따라서 어때요? 연결되면 봐봐요. 카테고리가 달라요. 이 사람도 뭘 모르고 자꾸 컴플레인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돈 없는 걸 불편한 걸 얘기한다고 해서 돈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는 게 불편한 건데 이 불편한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없는 게 불편하대. 그렇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소통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에요. 관계십 안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근데 이런 표현하는 걸 넘어서 내가 표현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버리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 고객이 실제로 고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난 고객하고 동등한 레벨에서 이 고객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얘기하는 고객이- 거를 내가 다 그냥 그대로 예스 한다면 나랑 고객이 수평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자산가들 거를 너무 시간, 돈, 에너지 너무 많이 썼어. 그동안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내가 뭔가 안다는 거잖아요. 고객하고 소통할 때 수직 관계인 거예요. 예. 수직 관계십은요 쉬워요. 수평 관계가 어려워요. 자기 레벨인 줄 알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이 자산가의 세미나 부동산 배우러 갔어요. 아니면 뭐 신사임당의 어떤 그 클래스에 들으러 갔어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 갔는데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 가면 학생들이 한 30명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30명과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명이 신사임당 거를 배워가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30명 서로 딱 봤을 때는 어때요? 같은 급이라고 서로 생각하죠. 서로는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같이 이 환경에서 신사임당 걸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환경에서 제가 되게 불편해하는 게 옆에서 보면요. 뭐 그냥 이거는 단순히 이걸 얘기하는 게 그냥 모든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밥 먹재. 아니면 뭐 같이 뭔가 뭐 어쨌든 전화번호도 따려고 하고 뭐 이렇게 다 좋아. 근데 내가 왜 너랑 밥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프레임 맞춰가지고 어때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때요? 어울리려고 하죠. 친해지려고 심지어 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그냥 옆에 예를 들면 워런 바핏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 예를 들면 근데 소통 배우려고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소통에 대한 그 어떤 세미나. 근데 워런 바핏이 내가 예를 들면 이 사람 자상한지 모르고 워런 바핏 탁 이러고 나이도 늙었는데 여기 와서 배우는 거 참 잘하고 있다고. 영감님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막 되게 재수없게 예를 들어 굴 수도 있고 아니면 영감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뭐 같이 뭐 나중에 또 만나요 하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디 계세요 막 만나려고 막 하거나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워런 바핏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비싼지. 근데 맞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딱 막 그렇게 막 부자고 막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옆에 앉아 있으면 같은 레벨이다. 예, 막대해요. 그러니까 고객들하고도 소통할 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어때요?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소통할 때 소통도 어때? 더 수월하게 잘 돼. 왜? 나와 너의 관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지, 난 너의 친구는 아니야. 이게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랑 연결됐을 때는 감정 때문에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 벌려고 그 사람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그 사람이 확장하려고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더 순수익을 올리려고 그래서 나랑 돈이라고 하는 이익관계하고 가장 연결되고 가장 거기에 사실은 뾰족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저랑 소통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그걸 내가 명확하게 알고 줘야지 단순히 감정이 좋은 게 좋은 게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소통에 있어서도 내가 걸 꺼낼 뿐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어떤 환경에 노출돼서 내가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고객하고 소통할 때도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객한테 내가 정확하게 줄 게 있어야 되네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하고 나의 관계는 무조건 수직 관계가 돼야만이 관계가 수월해져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관계십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관계십이 어렵다는 건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십이 어렵고 고객이 어렵고 비즈니스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직원들이 내 마음같이 안 하고 뭔가 이랬다는 리더십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뚜렷한 철학이 없거나 뭔가 나의 특별함과 개인 파워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객들이 나를 막대한다 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뭐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동안 내가 돈과 시간을 어때요? 레버리지 쓸만한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관계십 하려고 인맥을 위로 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인맥을 위로 쌓으려고 하면서 아 생각보다 자산가인데 별로네. 이런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내가 이런 교육에 투자하는데 아 정말 사기꾼 같은 교육이었네. 나도 사기도 당해봤고 관계십 안에서 밑으로 관계십 살 때도 똑같아요. 관계십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손절합시다. 친구들 사이에도 손절하는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있죠. 인맥을 위로 쌓으면서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맥을 위로 쌓으면서 손절하는 것들이 어때요? 인맥을 밑으로 쌓으면서 손절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어때요? 끊임없이 개발해 오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모르겠어요. 이게 봐봐요. 저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면 사실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 현장 경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걸 얘기하면 조금 직감적으로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강의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관계시에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시에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오픈한 게 또 뭐예요? 퀸즈 대학. 퀸즈 대학, 온라인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그 토요일에 피독 같은 것도 저희가 오픈도 해드렸어요. 맞아요. 선착순이 30명 이미 다 찼고요.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그 태도를 보고 또 하나하나씩 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그냥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상담도 순서대로 하지만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제가 어때요? 소통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내가 원한다면 이 사람하고 연결될 때 그냥 그 사람이 조금 와닿는 것 같으면 빨리 같이 일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빨리 같이 어때요? 관계식을 좀 더 가깝게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비자만 허락이 된다면 빨리 미국에 가서 그랜카돈하고도 연결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그런 구루라든가 멘토들하고 그런 세미나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 마스터마인드였던 그런 고가의 그런 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상대할 수 있는 교육들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여행을 그런 식으로 갔다 왔다 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비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서 최대한 지금 어울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실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상품을 싹쓸이 경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제일 비싼 상품부터 네. 제일 낮은 티켓까지 싹쓸이 구매를 하고 사실은 그 과정에 보는 거죠. 내가 보죠. 배우기도 하지만 30 몇 년, 40 몇 년 동안 비즈니스 구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이게 나의 어떤 가장 에너지와 시간과 이게 많이 개입해가지고 만든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고가예요. 그쵸. 그거를 구매해버리면요. 36년, 30년 그 사람이 일해왔던 커리어를 내가 레버리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고가의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냥 자랑질이나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와닿지 않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왜 컨설팅 교육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 그걸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써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그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돈을 써야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게 진짜 끝점에 있는 부자들은 다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다른 거 됐고 너한테 먼저 투자해를 그랜카돈이나 론무어나 워렌 버핏이나 끝점의 부자들은 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레버리지 빨리 되거든요. 돈을 써야만이 시간을 아끼잖아요. 돈을 써야만이 그 사람이 30 몇 년 동안 그 수많은 경험 속에 일부를 내가 공유를 받는데 그 사람의 자산을 공유받는데 맞아요. 자 봐봐요. 우리가 부동산을 봤을 때 이 부동산이 5년 뒤에 무조건 10억이 오른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느 날에 꿈을 꿨어. 아니면 알라딘이 왔어. 아니면 어떤 그 나한테 사주를 받는 아니면 어쨌든 이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너 10억을 무조건 벌어. 그런 부동산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죠. 근데 그 물건을 내가 그 물건을 보는 눈이 알고 실제로 그 물건을 낙찰하고 낙찰한다는 표현보다 내가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음. 한두 물건도 아니에요. 그 내 동네만 찾아봐도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있죠. 물건 입지가 우선이잖아요. 음. 이 물건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음. 내가 지금 돈 일전 한 푼도 없어. 음. 근데 5년 뒤에 10억을 번대. 음. 로또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 물건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봤는데 음. 20억이래. 음. 예를 들면 20억짜리가 5년 뒤에 30억이 된대. 그럼 20억을 어때요? 대출하고 뭐 어떻게 하면 뭐 한 10억이 필요하대.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10억을 10명한테 1억을 투자하게 해서 내가 이걸 다 관리하면서 5년을 어때요? 뒤에 가서 이거를 팔아서 어때요? 10억을 어때요? 내가 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미리 내가 봤기 때문에, 물건을 봤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먼저 물건을 볼 수 있는 눈과 이런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연결됐을 때는 무조건 돈 벌 수밖에 없거나 이 사람이 물건, 부동산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소평가돼 있고 아직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그 배에 타야 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봐봐요. 근데 그 눈을 어떻게 가져나? 저는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을 때, 막 노가다에서 벌었을 때도 끊임없이 돈과 시간을 사람한테 쓰고 교육에 투자하고 그루 그쵸. 멘토 이런 상품을 구매하면서 썼거든요. 그걸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돈을 벌어야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과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시간과 에너지라도 써야 돼요. 근데 돈이 생기면 더 빨리 레버리지 쓸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물건을 보는 눈도 생기고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눈도 생겨요. 맞아요.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보호하고 레버리지가 점점 어때요? 더 좋아져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레버리지 힘 때문에 일은 원래 요만큼 똑같이 하는데 돈을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대표님 이런 것 이해됐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이게 네. 사람들이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이제 사람 보는 눈인 거예요. 여자를 네. 보는 눈도 그렇잖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 그게 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보고 접촉을 해봐야지만 판단할 수가 틀려봐야 있거든요. 되는 거잖아요, 틀려봐야 쉽게 돼. 말하면. 한마디로 나쁜 놈도 만나보고 진짜 개새끼도 만나보고 걸러가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도 대표님이 많이 돈을 써보고 뒤통수도 맞아보고 사기도 당해봤으니까 네. 남들보다 그런 걸 알아보는 눈이 생기신 거잖아요. 내가 먼저 썼잖아요. 내가 그쵸. 먼저 내가 에너지도 먼저 쓰고 돈을 돈도 쓰셨잖아요. 쓰고 뭐 썼잖아요. 계속 맞아요. 썼잖아요. 그걸 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일단 돈을 먼저 쓰세요. 돈을 먼저 쓰시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알상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대표님하고 소통해보세요. 저는 이게 가장 빠를 것 근데 같아요. 재밌는 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제 40이고 50이고 내가 이거 잘못 쓰면 안 돼요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20대고 이제 30대 돈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어차피 인생이 좆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어차피 잃어요. 우리는 어차피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말 아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겨우 뭐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겨우 중산층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전 재산을 다 잃어도요. 쬐끔 잃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이 남자 만났을 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온갖 의심을 다 하고 남자를 안 만나고 30대까지 남자 한 명도 함께 잠자리도 못 해본 여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접촉을 안 해보면. 아니 종교적인 관점에 보면 제가 오히려 이상하겠지만 아니 현대 이 시점에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남녀 관계에서 우리가 요즘에 더 빨라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틀려봐야만이 알아요. 맞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매번 똑같이 틀릴 필요는 없죠. 같은 실수를 할 필요. 그놈이 그놈이랑 같은 실수. 왜냐면 내가 보는 눈이 그 정도니까 계속 그놈이 그놈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정확히 잘 썼을 때는 그리고 내가 많이 틀려봤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어때요? 내가 정보를 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틀려보고 내가 돈을 잃어보지 않고 시간을 잃어보지 않고 에너지를 고갈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의 지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가 썼던 얘기에 대한 돈 얘기를 하는 부분들 일반 사람들이
그만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특별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 보일 수, 내가 뭔가 여기서 돌출하게 뭔가 특별한 게 그건 너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냥 나는 조금만 더 많이 했을 뿐인데 거기에서 사이클이 눈덩어리처럼 계속 돌고 내가 돌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 로직을 내가 경험으로 깨닫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이거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틀려보는데 지금 틀리는 게 아마 가장 덜 틀리고 가장 덜 멍청하게 틀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보더라도 퀸즈에 들어오시거나 뭔가 우리의 어떤 독서 모임에 들어오거나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했는데 쉣이에요. 빨리 우리를 잘라내야 돼요. 제거하면 돼요. 그때. 빨리 제거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틀리자는 거예요. 근데 틀리는데 대신 거기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레버리지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레버리지했을 때는 거기에서 스파크가 터지면서 어때요? 아 이게 자본주의 원리구나. 난 이렇게 돈 벌면 되겠구나. 다른 거 없어요. 돈 버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 쉐이크 핸드하고 악수하고 내가 당신한테 가치 부여할 수 있게 뭘까? 그리고 둘이 같이 조금 관계심이 연결되면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돈 벌까? 그냥 이거예요 자본주의는. 되게 심플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날 걸 가져가기만 하고 가치 부여할 줄 모른다. 그러면 뭐 관계심은 어때요? 점점 어때요? 좋은 관계심으로 레버리지하고 나쁜 관계심 다 잘라내고 제거하는 그리고 거죠. 같이 그 좋은 관계심이라고 하는 거 이 사회에서 돈을 벌고 끊임없이 숫자를 어때요? 성적을 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관계심 끊임없이 관계심. 그래서 관계심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브랜딩을 어때요? 계속 표현을 하고 우리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심에 투자해서 관계심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하고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끝. 좋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아스칸 대표님하고 네. 일단 접촉을 해보세요.